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요약 정리할 차례잖아요. 그죠?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 제가 뺀 부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까지 이제 보충을 하면서 요약 정리를 좀 할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이론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이론 마지막 과정. 사실 우리가 기초 과정, 그다음에 기본 과정, 그다음에 요약 과정. 요약 과정은 달리 말하면 우리 메가랜드 시스템상에서는 요약 과정이 심화 과정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론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따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기초 과정에서 한 내용이 기본 과정과 요약 과정과 다르냐? 그렇진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강의하는 거니까. 그럼 결론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론 과정은 딱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혼자서 공부하면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사실은 이런 과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계속 뭐다? 예, 반복 학습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죠? 예, 함께 하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다른 교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할 건데 첫 수업이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과목별로 이게 단권화를 많이 시켜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뭐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많이 보지 말고 한 가지 책으로 단권화를 시켜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공시법만큼은 우리가 이제 기초 기본 과정을 기본서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기본서를 가지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할 건데 공시법은 단권화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제 기본서는요. 저기 라멘 박스 안에 넣어버리세요. 라멘 박스 안에 넣어버리고 기본서는 애초부터 그냥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장에서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약집이 있죠. 그 요약집을 가지고 이 요약집을 가지고 10월 26일까지 10월 26일까지 내가 뭔가 이론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다른 거는 일절 보지 말고 뭐만 계속 본다. 요약집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되겠죠? 선생님, 그럼 요약집만 가지고 이론 정리해가지고 말 그대로 요약집인데 내용이 조금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약집만이라도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수험생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요약집만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과목은 제가 안 만드니까 모르겠지만 공시법 요약집만큼은 일반 다른 요약집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른 요약집 같은 데 보면 조금 딸막하게 이제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흔히 시인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공시법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에 제가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실제 10월 26일 날 시험장에 가서 봐야 될 지문 위주로 해서 요약집을 만들었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약집의 내용이 대부분 보게 되면 제 요약집은 서술형으로 요약집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답식으로 요약집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요약집을 만들면 장점은 뭐냐면 시인성은 좋아져요. 시인성은.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단답형으로 문제 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문은 전부 다 뭐로 나온다? 서술형 지문으로 나온다고요. 서술형. 그래서 볼 때는 좋을지를 몰라도 실제 모의고사를 치거나 시험을 칠 때는 시인성은 뭐한다? 좋을지는 몰라도 시험 칠 때는 조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위주로 지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인성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뭐한다?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만든 이 요약집은요. 요약집은 말 그대로 요약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는 합격 필기 노트거든요. 그 과거에 과거 요약집에는 핵심 요약집 옆에다가 합격 필기 노트라고 제가 적어줬거든요. 근데 이 합격 필기 노트를 제가 올해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왔겠죠. 그죠? 지금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10년째. 그러니까 합격 필기 노트 이 안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 거의 90% 이상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10%는 실제 기본서를 본다 하더라도 출제 영역 밖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킬러 영문항에 통상 10% 나온다 했잖아요. 그걸 제 요약집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기본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요약집만 가지고도 충분히 90% 이상은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두꺼운 거 보지 마시고 이제 한 가지 책만 가지고 제 가지고 있는 요약집, 제 거 공식 요약집만 가지고 언제까지 10월 26일까지 계속 이론 정리는 요약집만 가지고 한다. 그러나 이 요약집은 시인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문제 적응 능력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뭐하다? 유리하다. 왜? 시험은 다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자, 그걸 염두에 주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출 지문 특강을 하잖아요. 그죠? 특강. 저는 수험생들에게 어떤 내용에서도 특강을 들어라 마라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선택. 근데 공시법만큼은 요약집 하고 기출 특강은 안 들으셔도 좋은데 기출 특강 이 자료집은 꼭 사세요. 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을 나가고 나면 이 체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출지문 뽀개기 특강 이래가지고 이 작년에 요 자료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고 또 장점이 뭐냐면 책 순서대로 있잖아요. 순서 단원별로 뭐 한다? 거기서 나왔던 거 쭉쭉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변론이라 하더라도 기출지문 뽀개기 이거 책 구매는 좀 하시라고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저랑 이렇게 수업을 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을 듣고 나면 기출지문 뽀개기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이제 중복이 되는 애들은 조금 배제를 시켰고요. 최근 7년 거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근데 7년 전 거, 10년 전 거라 하더라도 중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문들은 뭐하다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단원별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책은 구입을 하셔가지고 오늘 수업 듣고 나면 기출지문 뽀개기 특강을 가지고 다시 체크하면서 정리하시는 거. 그렇게 해서 3월, 4월을 우리가 마무리하자고요. 되겠죠? 물론 이 기출지문 특강은 또 별도로 하긴 할 겁니다. 한 번에 모아서 쭉 정리를 하면 하긴 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할 때는 단권화되어 있는 이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을 듣고 수업 끝나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출지문 뽀개기 특강 요 자료집을 보면서 체크를 좀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기 편하게 틀린 지문에는 그 아래에다가 바로 해설을 바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 문제를 하나 풀고 뒷장을 넘겨서 답을 체크하고 또 보고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지문 한 지문에다가 주소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자고요. 그럼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공시법만큼은 이제 다른 책 보지 말고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쌤 다른 거 안 봐도 되나요? 또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과목에 있잖아요. 한 과목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게 돼요. 기존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서도 있고 요약집도 있고 또 뭐 특강 자료집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정보 자료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옆에 동료가 언니 그 자료 어디서 난 거야? 이거 특수 자료야 하면서 나도 복사해줘 해서 또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동일 과목의 자료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하다 다 똑같거든요. 편집만 새롭게 달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훨씬 더 뭐한다? 방해가 돼요. 방해가. 여러분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거든요. 합격하러 왔지 이게 수석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시법만큼은 저를 믿고 요약집 이거 이론 정리는 요약집 하나로 끝. 그 다음에 기출지문 뽀개기 특강 3, 4월까지는 요거 가지고만 2개만 계속 반복해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이렇게 올려놓지 마세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까지 책이 안 나왔다 그래요. 저서 벌써 넘겼는데 아마 뭐 월요일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월요일쯤이나 뭐 그때 구입해가지고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지적법, 이제 학습 목표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학습 목표. 지적법은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지적법은 큰 체계부터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지적이라는 것은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그래서 땅지자, 기록할 적자. 땅을 기록해서 공시하는 법. 그러면 땅을 공시하려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그래요. 이제 익숙하다 그죠? 필지는 몇 필지 단위로? 1필지 단위로 등록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럼 한 필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약식으로 적을게요. 소재, 그 다음 지번, 그 다음 지목, 그죠? 그 다음 경계, 좌표, 면적, 그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장부인 어디에 지적공부라는 곳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등록을 시켜줄 것이고요.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가 만들어진다, 그죠? 만들어지면 그 정보를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그럼 이게 뭐다? 지적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1단계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필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은 주로 뭘 공시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는데 소재지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학습해야 될 게 뭐다? 지번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지번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첫 번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고 지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럼 면적까지 결정이 되었다면 이걸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그러면 등록사항 정리가 되었고 지적 공부의 종류 알았다면 얘네들을 각각의 지적 공부에 뭐 시키면 된다? 등록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토지의 표시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느냐를 암기해야 될 거고 그럼 등록이 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면 이 지적 공부 뭐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럼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최종적으로 뭐 하자? 공시하자. 그럼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많이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최소한 6월까지는 다른 문제는 다 틀려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이 내용만 제가 공부하셔라라고 했던 게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뭘까요? 그렇죠. 지목하고 또 그렇죠. 등록상.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35년 전부터 출제위원이 얘네들은 무조건 매년 낼 겁니다라고 미리 공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낼 거라고. 근데 상상 말하는 거지만 낼 거라고 미리 공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낼 겁니다라고 미리 공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얘하고 얘를 가장 많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나오는 애들은 수험생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나오는 애들은 의도적으로 내가 집중해서 암기를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안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 놔야 된다는 거.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지번이라든지 경계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럼 지번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반드시 나오는 것부터 다 정리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거 이제 정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적으로 접근을 안 해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된다? 암기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경계 이런 데서는 맞추는데 정작 지목이나 등록사항 이런 데서 맞추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10월 26일 날 시험장에서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까지 지번이나 경계, 면적, 관리, 지적 공부, 공시 자꾸 듣게 되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10월 26일 날 가서 그거는 굳이 내가 의식적으로 암기를 안 해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4월달, 5월달에는 못 풀 수는 있어요. 근데 10월 26일 날은 반드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10월 26일까지도 계속 들어도 뭐한다 풀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제가 체크해 준 거는 그것만 계속 공부하시라는 거. 다른 거는 듣다 보면 계속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지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번에서 이제 뭘 암기해야 될 거냐라는 거 한번 판단해 보면 첫 번째는 지번의 기본 의의 정도, 지번이 뭔지, 지번은 누가 부여하는지 이런 거 정도 정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번의 표기와 지번의 구성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번 부여 기준, 지번 부여 기준은 지번의 부여 방법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로는요. 결번대장. 다섯 번째는 마지막 지번 변경. 이렇게 해서 지번에서는 논점이 총 5가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출제위원이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는 애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다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은 시키거든요.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이런 애들은요. 역시 마찬가지. 굳이 암기를 안 해도요. 자꾸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번의 표기는 뭐로 표기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잖아요. 14 이렇게 그죠? 이걸 굳이 암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번을 표기할 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지만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곳에 등록을 시킬 때는 앞에 뭐가 붙는다? 산. 이런 걸 암기 안 했잖아요. 근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출제인이 정답을 결정시킬 때는 통상 몇 번에서 3번. 여기서 정답을 결정시켜 준다고요. 그럼 이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과 예외.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분할, 합병,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지문을 제가 하나의 지문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그죠? 지번은 뭐예요? 지번 변경. 그죠? 그다음에 지적 확정. 그죠? 그럼 축척은 축척 변경.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방법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원칙과 뭘 정리한다? 예외를 정리해서 가시면 된다고요. 자, 지번 변경은 한 지문 정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는다? 승인. 우리 지적법에서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다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에요. 승인인데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 지문은 일단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다 틀린 지문이에요. 승인을 받으면 다 누구를 받는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번을 정리하는데 지금부터 지번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저랑 같이 하면서 같이 뭐 하는 거다? 이제 암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암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는 다 암기해버릴 거야 라는 생각. 그럼 암기하고 또 까먹죠. 그죠? 그럼 또 암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능한 뭐 하는 느낌으로 암기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면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번에 정의 나와 있는데요. 1번은 의미가 없고요. 2번 기억하셔야 되죠. 지번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누가 부여한다고요? 지적 소관청. 그럼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런 것들이 지적법 문제거든요. 아,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자, 지번의 표시와 구성. 지번은 뭐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뭐 할 때는 등록하는 토지는 숫자 뒤에 앞에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를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이런 것들 뭐 표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 뭐다?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사실 1번과 지번의 표시와 구성은 이미 어느 정도 암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번의 정의에서 2번 이런 지문을 출제위원이 문제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수험생들이 당황을 많이 하는 지문들이 이런 지문이에요. 아, 지번은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국장이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도 국장이었나? 지적소관청이었나? 갸우뚱하는 게 이런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들은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까먹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들은 특히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주체와 관련되는 거. 그럼 지번의 부여 기준 보러 갑니다. 지번의 부여 기준. 지번의 부여 방법, 기본 원칙은 뭐다? 북서 기본법. 그러면 기본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북서 기본법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북서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북서 기본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번의 부여 기준을 딱 물어보게 되면 북서 기본법을 떠올리면 북서에서 시작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암기하셔도 돼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북동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서 기본법만 암기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등록 전환의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번을 부여하는데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다? 새로이 다시 부여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없는 토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 줘야 될 거고. 등록 전환은 어때요?
등록 전에는 원래 어디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나의 토지가 그죠? 어디로 옮겨 등록이 돼야 돼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돼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대장 지적도에 새롭게 다시 지번을 부여해줘야 되죠. 그럼 그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거니? 그게 우리 법에 뭐라고 정해져 있냐면 등록 전환하고 뭐는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라. 그래서 암기할 때 등, 신, 본, 부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여서 부번 이렇게.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자? 등, 신, 본, 부. 가능한 자꾸 입으로 놀리세요. 이렇게. 정확히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자꾸 뭐 해라? 이야기를 하세요. 중얼중얼. 자,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는 본부가 아니라 뭐다? 본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 거예요. 우리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의 사유가 딱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죠. 그죠? 부가 나오든지 아니면 본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시험장에 갔는데 본부 아니면 본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는 다 뭐다?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본부 아니면 본으로 나왔다면 일단 오인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본으로 가는 경우가 뭐니까 예외니까 예외적인 경우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다 뭐다? 본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대상 토지가 해당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뭐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거나 3번 지문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 본번의 부번 원칙이 뭐였죠? 본번의 부번이죠. 본번의 원칙대로 본번의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부가 원칙인데 본부로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했으니까 불합리하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본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암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이 뭐다? 본부라는 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본부로 부여하는 것이 설문에서 불합리하다 했으니까 뭐로 가야 된다? 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해야 될 사항은 몇 개다? 두 개라는 거예요. 최종 지번에 뭐다? 인접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로 가자? 본 이렇게 가자. 그럼 나머지는 뭐로 가고? 본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라고요. 그럼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까먹어도 계속 암기하고 까먹는 거하고 애초부터 암기 안 하고 애초부터 공부 안 하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른다 하더라도. 네. 됐어요. 똑같은 말이죠. 밥 먹어봤자 잠시면 배고플 건데 밥을 왜 먹어?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굶잖아. 죽잖아. 그죠? 계속 배가 고파도 살아야 되니까. 자, 분할 나오자. 분할. 자, 분할. 그럼 분할은 여기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제 이 말이 키워드죠. 부부. 그럼 분할이 나오면 일단 뭐가 나와야 된다? 부부. 이렇게 봅니다. 부부. 그래서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기존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제인이 물어보는 건 뒤에 거 물어보거든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분할은 부부가 한다. 그럼 부부할 때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분할하고자 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부부가 한다 이렇게 부여하지 말고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신청하는 때는 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합병을 좀 볼게요. 합병의 예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뭐 할 때는 신청할 때에는 자,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면 설문에서 키워드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이 말이 나오면 분할은 신청하는 때에는 이란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신청하는 때에는 이 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합병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합병은 멀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먼저 성립된 거. 그래서 보면 합병 대상 지번 중 뭐로 해라? 선순위 지번으로. 그래서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요거 암기할 때 선순위, 합선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합선 이렇게. 그럼 합병은 뭐로? 선순위 지번으로. 근데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뭐로 해라? 선순위 지번으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읽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랑 같이 바로 암기하고 갑시다.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본부. 그죠? 본부. 그런데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본. 근데 이것 말고 다른 거 나오면 다 뭐다? X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은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러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그럼 분할이 나오면 부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합병은 뭐가 들어가야 돼? 신청하는 때에는 합병은 뭐 할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합선한다 해서 합병은 선순위 지번으로. 그렇게 하면 좀 딱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 정도는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자꾸 듣다 보면 풀어낼 수 있다고요. 자꾸 듣다 보면. 계속 들을 거니까. 언제까지? 10월 26일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들을 거니까.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계속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여기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하는 경우. 그러면 이 내용은 보세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문이 뭐하다? 많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문제를 낸다면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면 제가 출제위원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올해 지번은 좀 쉽게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저는 표기 방법에서 지문을 줄 거예요. 산자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서. 근데 그보다 조금 어렵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 넣을 거고. 아, 그래도 이거는 조금 쉽잖아. 그래도 간만에 문제 내는데 그보다 조금 난이도는 높여야 되겠다 하면 내는 게 뭐다? 지적 확정이라고요. 지적 확정. 이렇게. 근데 지번은 29회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5년 동안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작년에도 제가 지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34회 데뷔할 때도요. 4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34회 때 나올 거예요.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럼 올해도 안 나오면 저는 내년 강의할 때 6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비적 요소로 좀 암기를 합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는요. 한 지문으로 저랑 바로 암기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는 몰라도 입에서 놓을 수 있도록 저랑 딱 3번만 같이 암기할게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저랑 같이 큰 소리로 3번만 읽을게요. 시작.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한 번만 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한 번만 더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이 뭐냐면 지번 변경이거든요. 그럼 지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하겠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정은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척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 어떻게 부여하겠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암기해버리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지번이 시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지문은 메모를 안 해도 돼요. 요 지문 하나, 이거 하나 시험장에서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푸세요. 다른 지문은 메모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암기할게요. 시작.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행정이 뭐라고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이 뭐라고요? 지번 변경. 확정이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그죠? 축척이 뭐라고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이런 지역은 어떻게 지번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적어 놓고 문제를 풀으셔야 지문을 바로바로 접목시킬 수가 있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놓고 봐야지만 암기가 잘 돼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렇게 부여하겠다고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있다라는 겁니까? 3가지가 더 있다고요.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도. 이 방법을 그대로 뭐 하니까 준용하니까 결국은 뭐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 그죠?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은 2가지예요.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다. 그죠? 2가지 유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그런 지문들이 금방금방 빨리빨리 피드백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적어 놓고 문제 푸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봅니다. 그러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면 되는데, 이 종전 지번에 있었던 그 본번이 하자와 흠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기존에 있던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그대로 부여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지번의 본번이 하자와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또 부여하면 또 하자와 흠결이 있게 되니까 그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할 때 그 본번에 하자와 흠결이 있으면 그런 지번들은 뭐 해라? 제외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이런 지번들은 뭐 해라? 제외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이런 2가지 지번은 뭐 하고? 제외해라라는 거예요. 제외하고 어떻게 부여해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부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는 일단 여기까지 암기하지 마세요. 그럼 뇌가 터지니까. 일단 예외는 왜 암기하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한 번도 예외를 안 물어봤어요. 유독 이 부분만. 그러면 올해 나올 개연성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느낌 때문에 지금 이걸 예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굳이 이걸 가져갈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럼 이런 애들은 나중에 서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예상 문제를 푼다든지 또는 뭐나 동형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때 가서 위에 것들이 정확하게 암기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까지 가져가게 되면 위에 원리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니까 정작. 그래서 이 부분은 모의고사가 나와도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준공전 지번 부여. 도시개발 사업 준공전의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할 때는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미리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사업 등 신고 시 제출한 뭐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한다? 사업 계획도.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 자, 이 지문도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실시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 뭐가 되는 지역?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암기한 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 여기까지 왔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번으로 부여하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보라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뭐가 되고 완료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면 지번을 원래 부여해서는 안 되는데 미리 지번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그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거니라고 했을 때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은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필지는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 이 필지에는 지번이 몇 번이고 이 필지에는 지번이 몇 번이고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미리 부여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 계획도에 지번을 부여했을 때는 마음대로 지분을 부여했을까?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했을까? 법률의 규정에서. 그럼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 결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뭐한다?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한다. 이 표현은요.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뭐 하는 지역? 시행하는 지역에 의한 지번 부여에 따라 시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번이 뭐가 되어 있다? 부여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준용하는 경우를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네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부여하는데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 계획도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미리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니까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트 지문이라고요. 그러면 이 지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뭐에 의해서 지분을 부여한다?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지분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분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저랑 같이 암기해 볼게요. 시작.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것은 의도적으로 암기를 안 하면 못 풀어요. 근데 신규 등록, 등록제나 분할 합병을 의도적으로 암기를 안 해도 자꾸 듣다 보면 풀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다?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자꾸 읽어야 돼.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어떤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부여하라?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도 있다. 그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에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하는 세트야. 그러니까 지번의 암기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그나마 암기하기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인이 어렵게 내야지 하면 이쪽 부분에서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내보면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가지고 문제를 맞추세요 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맞춰.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살짝 틀어서 문제 내면 잘 못 맞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 때도 모의고사 풀 때도 지번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맞을 때는 대부분 뭐다? 지문의 표기와 구성이라든지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해서 정답 결정시켜주면 맞추고 여기서 결정시켜주면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좋습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지번 변경 볼게요. 지번 변경. 그럼 지번 변경에서는요. 지문 하나. 자, 지번 변경이란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의 배열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번 다 버리고 새롭게 부여하겠다고요. 여기 뭐라고 읽었죠? 지번 변경이라고 했죠. 그럼 지번 변경은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겠다? 새로이 부여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여하겠다고요? 금방 했는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하여? 준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재밌냐면 희한한 게 여기에서 지번 변경은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번 변경은 어떻게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까? 물어보면 이게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이걸 독립적으로 떼가지고 지번 변경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라면 또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지번 변경은 여기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뭐하자? 준용한다. 그래서 항상 적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런 식으로.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 하는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개? 3개. 적어놓으면 보인단 말이에요.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래서 적어놓고 풀어야 잘 보인다고요. 두 번째,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사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무슨 사항? 승인사항. 이렇게.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번대장 봅니다. 결번. 통상 우리가 이제 지번 부여 방법 배웠잖아요. 자, 지번 부여되는 방법 배운 거 그대로 다시 한번 갑시다. 첫 번째 뭐다?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 8가지의 경우의 수는 지번을 다 새로이 부여하는데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지금. 됐나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결번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번, 지번이 없어지는 지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지번이 새로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그 경우가 2가지 정도 남겨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과 분할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8가지 중에서 6가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지목 변경은
지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빼버리면 되고 요 두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암기하라고요. 신규 등록은 지번이 생겨나기만 하죠. 새롭게 부여하는데 생겨나기만 하고 분할은 뭐한다? 토지가 계속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번이 계속 생겨나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암기한 8가지 중에서 2가지 제외한 6가지는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이 생겼다면 그때는 어디에다가 결번 대장에 적어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번 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그러면 제가 금방 결번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했지 지번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라는 말 안 썼죠? 그러면 제가 왜 지번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이라면 X일까?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애들이 이제까지 기출지문으로 다 나왔던 지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출지문의 범위를 거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는 문제 은행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와서 제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기출지문으로 나왔던 지문들을 제가 언급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번이 이제 딱 끝났잖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플러스 뭐 해라? 기출, 지문, 뽀개기 있잖아. 뽀개기. 이걸 사가지고 뭐 해라? 그대로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틀린 지문은 그 밑에 주석까지 달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또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고 와야 되겠네요. 자꾸 선생님이 왜 자꾸 책을 사라 하지? 이렇게. 저는 책 장사가 절대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책을 사든 안 사든 혹시 선생님한테 이문이 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이 책을 구매를 하든 안 하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한테 10원 털끝 하나도 저한테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맞고 선생님 뒷돈 챙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좀 그렇게 참고로 우리 집 첫 번째 가훈이 거짓말 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집 첫 번째 가훈이 남들처럼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 첫 번째 거짓말 하지 말자, 두 번째 성실하자, 세 번째 눈치껏 살자입니다. 그게 우리 집 가훈입니다. 가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번 끝나고 나면 내가 지번만 제 근래에 나왔던 거 한 10년치 지문 있을 거잖아요. 중요 지문 반복되는 거 빼고 쭉 정리해놨으니까 뭐 한다. 그냥 연필로 살 체크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고 O, X, O, X, O, X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 부분 내가 잘 틀리고 있네. 그럼 체크해가지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뭐 한다.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자꾸 병행해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론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 뭐만 가지고 요약집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술형 지문으로 보면 시인성은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술형 지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한 뭐한다 요약집의 지문을 읽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요약집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단답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단답형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단답형을 줄이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이 부분 다 빼버리면 돼요. 단답형으로 줄인다면 이 부분 다 빼버리면 돼요. 그냥 다 빼버리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원칙은 본번에 부번 이게 단답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인성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본번에 부번이라고 암기했는데 이게 뭐였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시험장에서는 본번에 부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서술형 지문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인성은 좋을지는 몰라도 실제 암기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어요. 암기할 때는 우리는 이것만 암기하지만 앞뒤 서술형 지문이 있어야 부드럽게 암기가 되어 들어가고 시험장에서도 실제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시인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단권화 시켜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다? 지목. 그럼 지목부터는 좀 쉬어서 가자고요. 됐습니다.